남명조식의 사상과 관련된 얘기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거의 문학 작품 중에서 미남부를 선택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미남부가 긴 일종의 장형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역 텍스트를 제가 일부, 그러니까 핵심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험함이 이보다 더한 데는 없으리니 배가 이로 인해 가기도 하고 또한 이 때문에 엎어지기도 한다.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어 왔으니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은 나라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내 진실로 알거니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이니 중략합니다. 궁실이 넓고 크면 암음함의 시작이요 여알이 성행함은 암흠의 계단이요 세금을 기준 없이 거두어 들이면 암음함을 쌓음이니 도에 넘치는 사치는 암음함을 일으켜 세우며 부국이 자리를 차지하면 암음으로 치닫는 길이요 행보를 자행하면 암흠을 돌이킬 수 없게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읽어봤습니다. 이 문학 장르를 부라고 하는데요. 부는 한문학 문체나 하위 장르로서 오랫동안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 편의 부를 남겼습니다. 부를 두고 이것이 운문이냐 산문이냐 아주 논의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운문이라고 한다면 부는 산문시가 되겠고요. 산문이라고 한다면 시적 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오래된 일이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부가 운문이냐 산문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는데요. 부에도 율부가 있고 문부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율부는 시라고 할 수 있겠고 즉 산문시라고 할 수 있겠고 문부라고 하면 바로 산문, 시적 산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역사에서 만당, 너지막 한 당나라 시대, 만당 시대의 두목에서, 두목도 아주 대단한 시인입니다. 이백, 두보, 왕유, 백거의 버금가는 시인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 때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을 했던 네 사람은 성당시대, 왕성한 당나라, 성당시대의 사람이라면 두목은 만당시대의 사람이죠. 두목까지만 하더라도 율부의 전통이 계승되었지만 송나라 때 이르면 구양순, 소식 등에 이르면 문부가 등장함으로써 부가 산문화되었다. 여러분 잘 아는 적벽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적벽부.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서양 문학에도 존재했다. 국문학자 조동일 선생은 라 포에지 디닥티크 교술시를 두고 서양에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부에 해당된다. 이것을 서양 용어로는 ODE로 써서 오드라고 합니다. 이 오드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시인이었던 핀다로서부터 시작돼서 로마의 그 위대한 시인 호라티우스를 거쳐서 이 오드라고 하는 장르는 20세기 현대 시인들까지 계승되는 굉장히 오래된 2000수백 년을 안에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오드라고 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것이 동양과 비교하면 부에 해당된다. 오드는 주제가 매우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문체는 아주 고양됩니다.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을 고양이라고 하죠. 축성을 통해 승리를 축하하는 어떤 전쟁 이 안에 끝나고 이겨서 성전을 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안에 명량 대전 같은 거 이런 거 한 다음에 어떤 시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시를 썼다 하면 오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정시보다는 굉장히 뭡니까? 폭이 넓고 규모가 크고 장중하다. 대중적이면서 공공적이기도 하다. 매시브하면서 퍼블릭한 성격을 가진 것이 오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서양의 오더와 동양의 부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수필가 중에서 유명한 분, 김진섭의 백설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북한으로 납북되었습니다만 이분이 우리나라 수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수필가인데요. 백설부.
백설부 이때는 뭡니까? 율부겠습니까? 문부겠습니까? 문부죠. 즉 시적 산문으로 써여진 수필로 써여진 작품이다. 그래서 부라고 하면 산문시이기도 하고 시적 산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조식이 남긴 세 편의 부는 산문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남부는 신민시대의 애민과 중민의 사상을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신화되는 거니까 복종적 인간상으로서의 민중, 백성들. 그러니까 왕에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신민이라고 해요. 우리는 언제까지 신민이었느냐? 해방되기 직전까지 신민이었습니다. 일본 천황폐하를 모셔야 되니까, 일본 천황폐하에게 뭘 해야 되니까, 충성을 다하고 복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황국신민이라고 합니다. 황국신민을 줄인 말이 국민이죠. 소학교를 갖다가 국민학교로 막 바꾸고 그랬어요. 전쟁 때. 그것이 오래동안 우리나라 국민학교가 계속되어 가지고 김영삼 시대에 와서 국민학교가 없어지고 초등학교로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이 아니라 황국신민의 준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민의 시대에 살았다. 이 복종적 민중을 신민이라고 하고 자유로운 민중을 시민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봤죠? 서양 역사에서 시민혁명할 때 시민 말입니다. 4.19 같은 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3.1운동과 4.19 같은 것은 그 말입니다. 이 신민시대에 애민과 중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남명조식의 부, 미남부입니다. 사실은 남명조식이 난 게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한 편 골라라 하면 나는 이 작품을 고르겠어요. 그러면 미남이라고 한 뜻이 뭐냐? 미는 백성 민자고 암음하다 할 때 암자입니다. 암음할 암자. 백성이 암음이란 말은 산이 이게 뾰족뾰족 경사진 거, 저 북한산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경사진 것을 암흠이라고 해요. 암자가 바로 위에 머리에 매산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처럼 가파르고 험하다 뜻이 암흠인데 미남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백성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미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교적 왕조시대 때 영모의 생각을 삭트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사상입니다. 이 함부로 쓰면 큰일 나죠. 맹자의 역성혁명과 하고는 비슷합니다. 맹자는 왕이 무능하고 포악하면 백성들이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성을 갈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시에서 이시, 이시에서 무슨 시, 이렇게 갈아 엎어야 된다. 이 혁명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을 쓰기가 힘듭니다. 잘못했다간 목을 잘립니다. 그런 어떤 미남부라는 말 뜻은 그렇다. 여기에 보면요, 궁실이 넓고 크면 암음함의 시작이요, 여알이 성행하면, 이 여알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에 여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나라가 징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 문정왕후가 실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어린 아들 왕을 대신하여 수렴청정하면서 정난정, 그러니까 남동생 윤원형의 소실, 첩입니다. 정난정과 더불어서 같이 안에 온갖 국정농단을 다 했거든요. 지금 시대로 의하면 박근혜와 최순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TV 사극으로도 유명해졌죠. 한 20년 전에 TV 사극 중에 여인천하라고 있습니다. 박종화 선생의 역사소설을 기본 텍스트로 삼은 TV 사극인데 바로 안에 배우, 유명한 여배우 강수연이가 정난전 역을 맡아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던 그 드라마였습니다. 이것을 여알로 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뭘 하는 거? 막후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여알이라고 합니다. 이 여알을 갖다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19세기 말에도 있었죠. 민비와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 무녀와 이 국정 농단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알이 성행하면 암흠의 계단이요,
세금을 기준으로 그대로 들으면 암암의 싸움인데 이때 명종 때 보면 세금을 이게 뭐 함부로 안에 그저 해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어려워지고 안에 밀란이 났어요. 그 대표적인 밀란이 바로 뭡니까? 임꺽전의 난 아닙니까? 옛날에는 임거정이라고 했어요. 임꺽전의 난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안에 축축이 되어가지고 적폐가 되어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결정적 기회를 노려서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도정치, 안동김씨 세도정치에 막 밀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그 밀란 최초로 일어난 데가 진주죠. 진주 밀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임술련 때 엄청나게 나라가 소용돌이 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안에 남명 조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상당히 조선 역사의 그 아픈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여알은 임금의 총애를 입은 비빈이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임금의 엄마도 해당되겠죠. 어머니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아까 부국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부국이 자리를 차지하면 부국은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는데 혈안이 되는 간인을 말합니다. 아주 조선 후기에는 지방인마다 아전들이 안에 많이 안에 요즘 대장동 사태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뭐 이런 어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부국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한 여알 부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험의 백성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마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남명 조식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에 내용을 그러니까 간의 입장에 서지 않고 민의 입장에 서서 거시를 바라보는 안목은 처사로서 아주 대단한 안목을 지닌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명 조식은 유교 사상, 성리학 사상에 대한 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학 작품이에요. 이제 그것은 태계 이황 선생과 서로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태계 이황 선생은 안동 지방 사람이거든요. 안동에서 거주를 했단 말입니다. 안동이 뭐냐 하면 양백지간이에요. 양백지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양백지간이에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양백지간에서 안동 예천 경상 북부 지방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고려 말에 홍건적의 난 때 고려 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은 6.25 때도 큰 피해가 없었고 임진왜란 때도 거의 피해가 없었고 고려 말 홍건적의 난 때는 임금이 파천할 정도였고 외국의 피해도 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 지방의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저술물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왔고 삼천군 덕산 마지막 만년을 보냈던 조식 남명의 바운다리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진주이었습니다. 진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쓸 때 진주 사람 조식은 하면서 썼습니다. 지금은 삼천군이지만 그 당시는 진주가 맞습니다. 진주는 1차 임진왜란 진주성 사업, 2차 사업 하여튼 또 6.25 때 항상 이렇게 전쟁의 피해를 입는 곳이야 진주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 사상에 관한 글들은 거의 좀 사라졌고 얼마 남지 않고 문학 작품이 대부분 많이 남아있는데 그 문학 작품 중에 한 편을 꼽아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남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